지금 보시는 이 경고문은 개구리 왕눈이를 방영하기 전 송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보던 개구리 왕눈이가 지금은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고 있죠. 이 15세 이상 관람가는 피가 낭자하고 사지가 썰리는 체인소맨 레제편 귀멸의 칼날이랑 같은 등급입니다. 오늘은 아동용으로 나왔지만 지금 보면 아이들이 보기엔 너무 잔혹했던 애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1974년에 방영된 개구리 왕눈이는 치밀한 오프닝 노래부터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띱니다. 경고문에 나왔듯이 현대의 가치관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주인공 아루미는 아버지 투투와 남자친구 왕눈이에게 수시로 싸대기를 맞고 1화에서는 왕눈이의 아빠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투투 일당에게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걸 말리던 왕눈이도 아빠가 보는 앞에서 똑같이 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29화에서는 한 소년이 심수리를 잡아가서 개구리 해부를 진행하려는 장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잔혹한 장면들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에피소드는 9화 연못 속의 밀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화 속에서 개구리를 잡아먹는 중간 포식자 도룡뇽 2마리가 왕눈이가 사는 무지개 연못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무지개 연못의 독재자 투투를 납치해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딸 아루미는 아빠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한테 아빠를 구해달라고 애원하지만 모두가 도룡뇽을 이길 수 없다며 구원 요청을 거절하죠. 이때 스윗가이 왕눈이가 계략을 생각해 아루미를 도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투투를 잡아간 도룡뇽들을 찾아 그들에게 개구리를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는 비밀의 공간으로 안내하겠다고 하죠. 그걸 들은 도룡뇽들은 왕눈이를 포박한 채 안내를 받아 따라갑니다. 왕눈이가 데려간 곳은 이 만화의 최종 보스인 메기가 사는 곳이었죠. 그걸 모른 채 이곳에 도착한 도룡뇽들은 폭식할 생각에 침을 흘리며 그 밀림으로 들어가지만 잠시 후 도룡뇽들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눈이는 시커패 도망가려고 호박을 풀기 위해 줄을 힘껏 잡아당기는데 그 줄을 잡고 있던 도룡뇽의 팔이 잘린 채 딸려온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쓰러지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그렇게 무섭고 잔혹한 장면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줄에 딸려온 도룡뇽의 팔은 결국 시체의 일부고 도룡뇽들의 비명소리는 매기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연상되기에 당시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 도룡뇽의 참혹한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9화 연못 속의 밀림 스토리는 21화에 복선이 되죠. 21화에서 왕눈이는 무지개 연못을 지나치는 새끼 도룡뇽과 만나 친구가 됩니다. 왕눈이가 새끼 도룡뇽한테 무지개 연못을 왜 지나치고 있던 거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새끼 도룡뇽은 아빠가 친구랑 같이 집을 나섰는데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아빠를 직접 찾으러 나왔다고 대답합니다. 아빠는 눈 밑에 상처가 나 있는데 혹시 우리 아빠를 본 적이 없냐고 왕눈이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왕눈이는 이때 깨닫습니다. 자기가 매기한테 공양으로 바친 그 도룡뇽이 이 새끼 도룡뇽의 아빠라는 걸 말이죠. 결국 왕눈이는 친구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구리 왕눈이가 어린이들이 보기엔 다소 잔인하고 잔혹한 만화가 된 이유를 알려면 이 만화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구리 왕눈이가 만들어진 1970년 초반 일본은 초고속 성장으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각본가 토리우미 진조는 이러한 경제 호황기 속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 계급 갈등에 따른 약육강식 등 인간 사회의 문제를 꼬집고 풍자하는 철학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만화 속 악역인 투투를 지배자와 자본가로, 무지개 연못의 주민들을 피지배자와 저소득층으로 설정했고 이들의 갈등이 만화의 전반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 개구리 왕눈이는 최초의 어린이 만화로 방영됐지만 현대의 가치관과 시점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이 보기엔 너무 어둡고 섬뜩한 만화였습니다. 핑구는 1980년대 스위스에서 만든 클레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주인공인 핑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한 애니죠. 핑구는 앞서 소개한 개구리 왕눈이보다 더 어린 유아층을 대상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렇기에 영국과 미국 등 유아용 영상물에 대한 심의가 빡빡한 국가에서는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장면과 내용이 있는 장면을 편집하거나 에피소드를 편성해서 제외했죠. 제외된 에피소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즌 1의 2화 6화에서는 핑구가 부모님한테 혼날 걸 걱정하며 찬장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는 장면, 그리고 장난감 상자 안으로 숨는 장면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 장면을 따라해 폐쇄 공간에 갇히는 감금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편집했죠. 그리고 시즌 1의 14화에서 핑구가 엄마에게 엉덩이를 맞는 장면과 시즌 2의 1화에서 엄마한테 싸대기를 맞는 장면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이들의 심적 부담에 영향을 준다며 심의 규정에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유아용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규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견 없이 방영금지 처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에피소드가 있죠. 가장 끔찍한 에피소드로 꼽히는 시즌 1의 21화 핑구의 꿈입니다. 어른이 봐도 불쾌함이 느껴지는 에피소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핑구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침대는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귀신이 들린 것 마냥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핑구를 태운 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그 모습을 본 기괴하게 생긴 생명체 물범이 핑구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침대에 누워있던 핑구 앞에 물범이 갑자기 입을 쩍 벌리며 흉측한 표정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본 핑구는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지르죠.
그 모습을 본 물범은 겁에 질린 핑구의 모습이 재밌기라도 한 듯이 눈을 위로 뒤집어가며 미친 듯이 웃습니다. 그리고는 핑구를 학대하듯 짓누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며 괴롭히죠. 이 장면은 마치 잡아먹기 전 죽음을 눈앞에 둔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 같았습니다. 그러다 핑구의 침대를 찢어먹으며 핑구를 응시합니다. 핑구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이때 악몽에서 깨고 엄마 곁에서 울며 에피소드는 끝이 나죠. 이게 방영금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누가 봐도 기괴하게 생긴 물범이 핑구를 학대하는 게 에피소드의 전부였기 때문이죠. 어떠한 내용도 메시지도 없이 공포감만을 주는 겁니다. 특히나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집과 침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기에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공포는 더욱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어른들이 봐도 저 물범의 그로테스크한 생김새와 불편한 행동, 무엇보다 웃을 때 눈을 위로 뒤집어 까는 모습과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죠. 결국 이 에피소드는 우리나라와 일본, 벨기에 등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방영금지가 됐습니다. 20세기 애니메이션 중 가장 유명한 미국의 톰과 제리. 1940년에 처음 나온 이후 아직까지도 새로운 시리즈로 계속 제작되고 있는 역사가 깊은 애니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에피소드에는 당시 미국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 잘못된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깔려있죠. 제리가 흑인 분장을 하고 탭댄스를 추는 장면은 인종차별을 보여주고, 떡배와 권총으로 서로를 쏘는 폭력적인 장면은 당시 총기와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를 보여주죠. 그렇기에 개구리 왕눈이처럼 일부 에피소드는 방영하기 전 이런 경고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현대 가치관에 어긋나는 장면들 때문에 톰과 제리는 많은 논란을 낳으며 비판이 항상 따라다녔죠. 특히 큰 논란이 됐던 에피소드는 103화의 우울한 고양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톰이 미녀 고양이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여러 선물 공세를 하게 되죠. 비싼 향수를 사다 주기도 하고 통장을 털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번 부자 고양이 부치가 엄청난 재력으로 더 큰 선물을 사주며 톰을 짓누릅니다. 마지막으로 톰은 차를 사기 위해 모든 재산을 끌어모으는데, 이때 톰이 서명하는 계약서를 보면 연간 112%의 초고금리 대출 계약서, 신체 포기 각서, 20년의 노예 계약서였죠. 그렇게 겨우겨우 산차를 타고 그녀를 데리러 가는 길에 슈퍼카를 탄 부치가 나타나 결국 또다시 그녀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부치는 결국 그녀와 결혼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본 톰은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끝내 기찻길 위로 올라가 스스로 하늘의 별이 되길 선택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리는 톰을 안타까워하지만 자신의 연인도 다른 남자와 바람나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신줄을 놓은 채 톰의 옆으로 가죠. 그리고 톰은 제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았는지 옆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는 점점 커지는 기차 소리와 함께 디 엔드라는 자막이 나타나며 에피소드는 끝이 나죠. 결국 이 에피소드는 경제력이 없는 남자들의 차가운 현실과 그에 따른 비극적인 결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들은 아이들이 시청하기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톰과 제리는 앞서 나온 개구리 왕눈이, 핑구와 달리 어린이와 유아만을 타겟으로 만든 애니는 아닙니다. 1900년대 중반, 당시 미국에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단편을 같이 관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톰이 각종 흉기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들이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른들이 보기엔 단순히 슬래스틱 개그의 하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톰과 제리 그 특유의 우스꽝스럽고 희화된 연출로 폭력의 잔혹함을 상쇄시키며 어린이들도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에피소드만큼은 그 잔혹함을 상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완전히 아동을 타겟으로 하는 애니부터 어린이와 성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애니, 그리고 온전히 성인들만을 위한 애니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의 애니는 표면적으로는 어린이를 타겟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내용과 분위기를 보면 단순히 어린이만을 위해 만든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린이 애니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어둡고 침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20세기 애니들은 지금의 애니와는 전혀 다른 감성을 담고 있었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충격적인 애니메이션은 뭐였는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